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8월 31일 아마 지금 오찬들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요 제 방송 많이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제 방송을 일체의 후원금 이런 걸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딱 빨간색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많이 좀 권유해 주시면은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 데일리한 이 인터넷 매체죠. 여기에서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시 윤석열 총장 1위를 확실하게 확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굉장히 기쁜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오늘 오찬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준표 의원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20대, 30대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이 다자구도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난주보다 26.9에서 24.8에서 26.8로 2% 정도 올라갔고요. 이재명은 26.9에서 25.0으로 1.9%가 빠졌어요. 이 두 분만 특색이고, 그 다음에 이낙연이는 그냥 15%, 15.2% 쭉 횡보입니다. 그래서 1위 윤석열 26.8, 2위 이재명 25.0, 그 다음에 이낙연 15.2, 홍준표 8.7, 유승민 3.4, 정세균 3.3, 심상정 2.8, 최재형 2.8, 추미애 2.2, 안철수 1.3, 원희룡 0.7. 그래서요, 이 추미애가 쭉쭉 빠지고 있고, 최재형 원장도 빠진 추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이 다자구도에서의 특징을 보면 우선 큰 틀에서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60대 대전 충청권에서 상당한 지지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은 이 40대하고 호남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그리고 이낙연은 2030에서 1위, 여성 지지율은 남성의 2배입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2030의 맹추격,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 상승세가 눈에 보인다. 이렇게 지금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홍 의원의 경우에는요, 대구 경북 14.6, 경기 이천 10.5,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18.6, 30대에서 15.0,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런 홍 의원은 20대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서요, 13.5에서 18.6으로 올라갔고, 30대에서는 2배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6.9에서 15.0. 그리고 서울과 경기에서도 상승됩니다. 서울은 3.4에서 8.4, 경기가 7.9에서 10.5, 대신에 PK에서는 빠지고 있어요. 10.2에서 14.6. 이것이 이제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양자 대결이 궁금하시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과는 45.5 대 41.1. 그래서 지난주 대비 1.9가 윤석열 총장 올라갔고요. 이재명은 0.6이 하락했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과 이낙연의 경우에는 47.1 대 39.9. 그래서 윤석열이 2.8이 올라갔고 이낙연은 2.4가 빠졌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우세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 특징적인 것은 호남에서 2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이재명하고 붙었을 때요, 호남에서가 24.2, 그리고 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남에서 20%대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앞섭니다. 46.7대 41.6.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윤 총장 지난주 대비 5.5%가 서울에서 올라갔고, 이낙연 전 대표는 1.4%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이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우위입니다. 40대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는 46.4, 윤 총장은 41.2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하고 차이점은 윤 총장은 46.8 서울에서, 이재명은 37.5, 무려 서울에서요, 이재명을 9.3% 정도 지금 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 인천 지역에서도 윤 총장이 44.9, 이재명은 42.1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59.3이고 충청 지역에서 48.6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요, 윤 총장 압도적으로 지금 리드하고 있다라는 이 평가가 지금 이 여론조사, 데일리한 여론조사에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를 보면요, 윤석열이 36.7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4% 정도, 40.1에서 36.7로.
그리고 홍준표가 올라가고 있어요. 22.6에서 28.1로 홍준표의 가파른 상승,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다소 하강, 이게 특징입니다. 유승민 7.1, 최재형 5.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긍부정은요, 부정은 51.7, 약간 1% 정도 빠지고 있고, 긍정은 1%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39.7입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민주당이 빠져서 32.7, 그리고 국민의힘은 올라가서 28.2, 열린민주당 6.4, 정의당 5.2, 국민의당 5.2. 이것이 오늘 데일리안 내서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결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언론중재법이요,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을 논의하기 위한 8인 기구를 설치하기로, 그래서 일부 수정을 하기로 그렇게 여야 간에 합의를 봤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다시 한번 이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결국은 민주당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이 언론중재법 정상적인 법이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비판 기조를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결국은 여당이 칼을 뺐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요,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 전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 사건 뭐냐? 작년 총선 때 있었던 건데요. 결국은 이제 설이라든가 이 명절 추석 때마다 이 오세훈 시장이 아파트 경비원, 그리고 청소 노동자 5명한테 이거 수고가 많아 그러면서 5만원, 10만원 이렇게 경력금을 좀 줬는데요. 이게 총 120만원입니다. 이것이 공직선거법 113조 1항 위반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후보자는 당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요, 선거 구민과 연관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 이것이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된다. 그래서 선관위를 광진구 선관위원회가 이거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 고발 사건에 관해서 지금 경찰에서 전격적으로 방금 전부터요,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오세훈 시장은 이거는 우리 이제 명절 때 되면 어려운 사람들 조금씩 도와주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미풍양속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해오는 하나의 경력성 경력성 이 배려다, 이런 차원에서 입장문을 내놨는데, 지금 여당이 말이죠, 이런저런 사연으로, 야말로 하나서부터 10까지 100가지가 넘는 이런 사연으로 여당이 지금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여론조사 봤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율, 부정평가율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은 지금 이 데일리안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공정에 의하면 다시 또 이재명을 뛰어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 굉장히 불안해요. 이 불안한 것을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해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윤희숙을 또 비판해갖고 또 해결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서울 지역에서는 또 오세훈 시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하필이면 왜 이때 하냐고요. 그래서 윤희숙 사태로 인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권의 내로남불에 대한 이런 비판 여론을 이 추석을 앞두고 이제 말하자면 계속 공세를 해야 되잖아요. 이 공세를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윤희숙 사태, 그 다음에 언론중재법 사태, 이런 이 곤궁한 국면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말하자면 발급받아갖고 압수수색 해가지고 여론의 논점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꼼수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재판이 열렸어요. 바로 뭐냐면 서울행정법원에서요, 윤 총장을 상대로 해서 추미애가 냈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징계처분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본안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이 본안소송 2차 이 재판이 어제 열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대검에서 이 수사 지휘란에 있었던 대검 간부, 그 당시에요, 대검 형사 1과장이었어요. 이번에는 어디에 인사발령 때문에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로 가 있는 박영진 부장검사가 증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 부장검사가 제일 잘하잖아요. 대검 지휘부에 있었으니까, 채널A 사건 지휘했으니까. 채널A 사건
지휘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누가 있었어요? 이성윤이가 있었잖아요. 이성윤이가 누굽니까? 추미애의 애완견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추미애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윤석열 당신은 손 떼라. 그래갖고 이성윤이 전권을 행사해서 이 채널A 사건을 수사했어요. 그런데 대검 말을 안 들었어요.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은 뭐 수사심의위원회도 전문수사단 회의를 열어야 되겠다 했는데 추미애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도 소집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성윤이가 지휘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영진 부장검사의 증언에 의하면 채널A 사건 이 수사 방해 의혹, 방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석열 총장은 특정 방향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는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채널A 사건을 일방적으로 한동훈에게 유리하게 지휘했다. 이런 의혹 때문에 단정적으로 너는 손 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시 수사팀에서는 이 채널A 사건과 관련된 MBC의 허위 보도잖아요. 그러면 MBC의 권언 유착 사건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MBC의 권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수사가 없었고 오히려 추미애의 딱 프레임인 검언 유착, 즉 한동훈과 채널A가 짜고 친 고스톱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말하자면 여권에 불리하게 그런 수사를 이어가고 가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 부장검사는 검언 유착만 집중적으로 수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검언 유착 집중적으로 수사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1심에서 채널A 사건의 이 기자 무혐의로 풀려 나왔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아직까지도 포렌식도 못했다는, 그리고 포렌식을 하려고 난리를 아직까지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범 혐의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서울중앙지검의 지금 후임 중앙지검장 누굽니까? 이정열 누구예요? 박봉계 고등학교 후배잖아요. 현 지검장이 아직도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 기소 문제 무혐의 딱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이미 수사팀에서는 8번, 9번에 걸쳐서 한동훈 검사장은 혐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서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깔아 뭉개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의 서울중앙지검이 얼마나 이 검언 유착에만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이 균형을 잃은 수사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예. 특히 이 주장의 핵심은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언 유착에만 집중되어 있고 수사력이 권언 유착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쟁점 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를 담당 수사 지휘란에 있던 박 부장검사가 분명히 밝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 총장이 수사팀에 방해했다는 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윤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채널A 수사팀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 즉 레드팀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법무부에서 이걸 법무부 대리인이 질문했어요. 즉 법무부 변호사가 질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장검사는 윤 총장의 지시는 특정 방향이 없었다. 그래서 이 대검에서는요, 혐의 성립 가능성이 본래부터 이거는 별로 없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당연히 수사팀 의견과 반대되는 것으로 발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달 16일에요. 변론 기일에 가급적 변론을 종결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론이 지금 이제 빨리 제법 생각보다 끝나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윤 총장 판단, 윤 총장이 수사 방해를 안 했다, 이것이 명확 관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쭉 흐름을 보면 9월 말 또는 10월 초에는 이 윤 총장이 과연 수사를 방해했는지 안 했는지 이 결론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채널A 사건과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이 판결이 나오면 결국 다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한 단계 뛰어 오를 수 있다, 이런 저는 판단을 또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공수처 엉터리, 여러분들 김진욱이 이거 빨리 잘라내야 된다, 차라리 이런 친구가 앉아있을 바에는 공수처 빨리 해편하는 게 오히려 국민 세금을 절약하는데 낫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는데요. 여전히 이런 판단, 이 김진욱이 실리 없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은요, 공수처가 꼼수를 뭘 했어요? 공소심의위원회를 어제 열었어요. 그런데 이 공소심의위원회가 이 7명의 교수라든가 그 다음에 변호사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 의원이 기소했잖아요. 조 의원 기소를 해야 된다,
이미 이 공수처에서 조의원 사건을 갖다가 1호 사건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이런 거를 1호로 하냐. 야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랬는데 결국 공소심의위원회에서도 그동안에 조의원 사건과 관련된 뭐라 그럴까요? 이 특채 채용 의혹 맞다. 그래서 5명 특채 채용 의혹 맞다. 그래서 이거는 기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 공수처의 경우에는요, 공소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반드시 존중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다음 달 초에 조의원 교육감하고요, 그 다음에 당시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핵심은요, 이 특채를 했다, 이 절차를 위반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서실장이 편향된 비서실장 본인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공소심의위원으로 말하자면 앉힌 거예요. 예. 공소심의가 특채 이 채용 심사위원회로 앉힌 거예요. 그래서 유리하게 조의원이가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전교조 출신 교수들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다시 특채할 수 있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한 거. 이 두 가지가 이 공소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 기소를 해라.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드디어 지금 야권에서 유승민이가 아주 대대적으로 정원과 맞투쟁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원장 사퇴하라. 이 방금 전에 강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경선 규칙을 만들려는 것이냐. 예, 선관위원장이 지 멋대로 경선위가 마련한 경선 규칙을 뜯어고치려고 한다.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경선판을 깨겠다면 차라리 사퇴하라.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순간 공정한 경선은 끝장이다. 2016년도 총선에서 122석을 겨우 얻으면서 여당을 민주당에 빼앗긴 이유는 당시 청와대 지시대로 공천 전횡을 일삼던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위원장 때문이었다. 그러면서요, 정원 위원장은 제2의 이한구가 되려고 하느냐, 선관위가 특정 후보를 위한 불공정한 규칙을 만들 경우 절대 자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요, 이 기자들한테 정홍원 총리가 경선룰을 바꾸려 한다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강력히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역선택 방지와 관련된 경준이, 결정이 확정된 아니다. 이렇게 발언했잖아요. 그런데 서병수 경준 위원장에게 본인이 직접 확인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병수 경준 위원장이 2번에 걸쳐서 결정을 했고, 최고위에서도 모든 경준이 사안은 그대로 결정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예. 그리고요, 윤 총장과 교감이 있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정홍원 위원장은 위원장에 재기 직전에 윤 총장과 만난 것을 시인했고, 또 윤 총장 캠프에 다른 인사와도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요, 정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말했고, 이거는 처음부터 불공정했다는 거다. 그리고 선수가 심판으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정홍원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선수가 룰의 공정성에 대해서 당연히 항의할 수 있다. 그리고 당 지도부가 경선 룰에 대한 전권을 갖다가 선관위에 부여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룰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최고위에 있다. 당헌 당규를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서요, 선관위가 전권을 가지고 경선 룰을 결정하라는 것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말을 그렇게 했을 뿐이고, 당헌 당규상의 결정권은 최고위에 있다. 이런 입장문을 아주 강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드디어 이 경선 룰, 이 역선택 방지 여부, 이것이 야권의 아주 커다란 불씨로 완전히 이제 수면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와 관련된 이 논의 동향 여러분들께 계속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요, 역선택 결과가 유승민과 홍준표한테 나타나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역선택 방지 문제는 전 예에 따라서 이 방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정오 뉴스를 마치고 또 오후에 좋은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